안녕 여러분, 뚝순이에요. 청년들을 위한 혜택 제2탄 들어는 보셨나? 청년우대 청약통장. 아직도 안 들었다고? 제정신 아니지. 그럼 이건 들어보셨나?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말이 길어서 그런데 줄여가지고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내 돈 영원 대출 100%를 받아서 전세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똑순이가 오늘도 아주 쉽고 이해가 한 방에 되게끔 설명을 해줄게. 그럼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가볼까? 자, 먼저 청년우대 청약통장. 요거는 진짜 많이 들어봤지. 왜냐면 주변에서 요거 가입 아직 안 했냐고 빨리 하라고 이 또한 강조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내년 12월 말까지만 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겠지. 이거를 사람들이 엄청 강조하는 이유가 기존의 주택 청약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도 하고 또 나이의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조건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런 사람 있어. 나 청약 포기자인데 이거 들어서 뭐해? 어디다 써? 막 이러거든? 근데 이게 굳이 청약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상품들보다도 이자율이 괜찮거든. 그래서 굳이 청약이 아니더라도 하나쯤은 들어놓는 게 좋기도 하고, 이자가 높으니 들어도 손해볼 건 없잖아? 그럼 이 청년우대 청약통장이 도대체 얼마나 높은 이자를 주느냐 하면, 기존의 주택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연 1.8%였거든? 근데 이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최대 5천만 원까지 3.3%까지 준다는 거지. 주택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이 없어. 근데 이 청년우대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지. 뭔 소리인지 당최 모르겠다고? 하지만 뭔가 좋다는 느낌적인 느낌은 좀 들지 않아? 그러면 가입 조건을 봐야겠지? 제일 중요한 나이. 요놈의 나이가 만 19세부터 34세. 군필자인 경우에는 6년 인정해줘.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사람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면 가능해. 그리고 기존에 요 조건이 다 되는데 나 지금 주택 청약저축 들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간단한 서류만 준비를 해서 청년우대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또 가능하지. 필요한 서류는 당연히 신분증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소득 확인 증명서인데 이거는 ISA 가입용으로 끊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년우대 청약통장에 가입을 했어. 이제 한 단계가 지난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줄여서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되기만 하면 대박이거든. 진짜 내 돈 영원. 대출 100%로 전세를 살 수 있어. 그리고 무려 대출액이 1억인데 이자가 1.2%거든?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이야. 최대 4번,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게 연장이 가능하다는 건데 10년 동안 내가 10만 원 내고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전세를 살기는 쉽지가 않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대출금이 도대체 몇 프로가 나오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대출이 100% 안 나오면은 더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자금도 또 생기는 거고, 자금의 여력이 없으면 월세 살 수밖에 없지.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을 받잖아. 그러면 이자가 월 10만 원이거든? 월 10만 원 내고 사는 거와 월 50만 원 내고 사는 거가 다르겠지. 그러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이게 조금 받는 혜택이 많다 보니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좀 많은 거는 사실이야.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이 100% 대출이 되는 집들을 구하는 것도 쉽진 않거든? 하지만 이게 되잖아. 다 진행을 하고 나서 내가 살았을 때 진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게 뭔지를 실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이 뭐냐 하면은 당연히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어야 하겠지.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싶으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 다니는 회사의 사업자 번호만 알면 돼.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일단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 군필자의 경우에는 5년 인정이야. 그리고 당연히 중소기업 재직자이겠지. 또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예비 세대주이면 가능하고,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 세전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만약에 부부합산이면 5천만 원 이하, 나의 자산이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총 포함을 해서 2억 8,800만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가 있어. 제출 서류 보이시나? 이게 세 군데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준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계약을 했을 때 그 부동산 쪽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많다고 느낄 수도 당연히 있지. 하지만 내가 전작해야 되는 거는 내가 준비할 서류만 준비를 하면 되잖아. 나머지는 내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우리 말자고. 자, 이렇게 서류들을 준비했어. 그러면 이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먼저 은행에 가서 내가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신청을 해야겠지. 근데 아무 은행이나 가면 되느냐? 그건 아니야. 이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5군데에서만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 그게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 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 이렇게 5군데야. 이 중에 한 군데를 골라서 내가 갔어. 가서 은행 가서 저 대출 되나요? 물어보면 은행 되게 벙찌겠지. 은행 가서 대출 확인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거든. 이게 은행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은행에 먼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번 해보고, 보통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던가 재직증명서, 그다음에 뭐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요 정도 서류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아. 은행에서 대충 대출의 승인 여부를 확인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야지.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볼 때 꼭 중기청 정세자금 대출이 100% 되는 집을 보여달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지 프로가 원하는 거를 빨리빨리 얻을 수가 있겠지. 참고로 이 100% 되는 집은 구하기가 좀 어렵긴 해. 그건 인정. 이게 100%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잖아. 이게 집주인들이 겁나 귀찮아하거든. 참고로 100% 받을 수 있는 전셋집은 전세금이 1억 미만이어야 되고 그 전셋집에 융자가 없어야 돼. 대출을 80% 받을 수 있는 전셋집은 전세금이 1억을 초과해도 받을 수 있거든. 그리고 전셋집이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융자가 또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기도 해. 오늘 집을 봤다 그러면 바로 계약을 해야지. 왜냐면 이런 집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 5% 냈다는 영수증을 받아서 은행을 가야지. 여기서 계약서를 쓸 때 특약을 꼭 넣어야 돼. 전세자금 대출 불가 시 전세금을 반환한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대출 금액이 생각보다 적게 나올 수가 있잖아. 1억인데 1억이 다 안 나온 거지. 이럴 때는 또 하나의 특약을 넣는 거야. 대출 금액이 부족할 시에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정도의 특약. 그리고 혹시나 대출이 100%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왜 또 이걸 2탄으로 준비를 했겠어. 1탄에서 청년 내일 채용공제라고 요 혜택을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잖아. 그러면 2년 있다가 1600이 생기지 나한테. 요때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는 방법도 나는 또 요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요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참고하면 되겠지. 자, 이제 계약을 잘 했고 보증금 5% 영수증까지 다 받았고 요 서류들을 챙겨서 은행에 가서 심사를 받는 거지. 은행에 가서 서류를 제출을 하면은 특정은 아니더라도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요 정도는 얘기를 해주거든.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기다림의 시간 보통 2주가 걸리고, 이게 중간에 내가 전화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승인이 났다고 해서 내 계약일에 맞춰서 대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승인이 났잖아? 대출 승인 문자가 올 거야. 은행에서 연락이 올 거야. 승인이 났으니까 집주인한테 보증금 보내도 되겠냐 확인차 연락을 하고, 그러면 바로 오케이 하고 나서 집주인한테 보증금 받으셨어요 확인을 하면 우리는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난 거지. 진짜 고생 많았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한 후에 주소 변동 내용을 뽑아가지고 은행에 한 번 더 제출을 하면 진짜 끝.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월 10만 원으로 전세를 살 수 있다는 게 우리 청년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거야. 이게 바로 지렛대 효과라는 거지. 다른 친구들은 월세 50, 60 내면서 살지만 나는 월세 뭐 전세지만 월세로 치고 월 1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 그러면 40, 50을 세이브를 하는 거니 이걸로 나는 또 새로운 재테크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럼 일반 다른 청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냐 하면 많아.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상품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만 확인을 해보고
신청 방법은 크게 지금 얘기했던 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한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의 질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이 뚝순이가 준비한 영상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셨죠? 그럼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